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사는 40대 프리랜서 주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사랑하는 남편의 예쁜 아이를 낳아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아기가 너무 좋으니까 이왕이면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아기를 빨리 얻길 원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도 아이 얘기를 참 자주 나눠보곤 했었습니다. 저만큼이나 아이 보는 거 좋아했던 남편은 아이가 누굴 닮을지 내기를 하자며 결혼을 약속하던 날에도 미리부터 미래의 아이를 꿈꾸며 저와 함께 머릿속에 그려보며 웃곤 했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이는 한참 동안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기기만 하면 아주 잘 키울 자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원한다고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남편이 병원에서 불임 판정까지 받아버리는 바람에 우리에게 자식은 절대 없을 거란 걱정이 확인사살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시험관 시술이며 그런 것들을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여유가 그리 넉넉지 않던 상황에서 무턱대고 시술을 받을 수만은 없었어요. 한다고 해서 100% 아이가 생기는 것도 아니었는데 쉽사리 결정하기에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반대로 완전히 밖에서 입양을 해오는 것도 고려를 해봤어요. 하지만 이 또한 참 어렵고 신중해야 할 일이었어요. 애완견 하나조차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싶어 들이지도 못하는 저희가 제 자식 키우기도 힘들다는데 남의 자식을 키우며 내 새끼처럼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 확신도 없었고 점점 시간이 지나 이런 고민을 해갈수록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곧 포기를 했죠. 다행이었던 것은 그래도 아이를 안 낳고 사는 젊은 부부들이 주변에 많기도 했었고 한참 딩크족이면 저출산으로 여기저기 대한민국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때라서 다른 집들도 그렇다는 핑계를 삼아보며 우리 처지를 위로했습니다. 절대로 딩크로 살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때부터 아이 생각을 하기 싫어서 남들한테는 우리 부부가 딩크 부부라며 일부러 말을 꺼내곤 했었죠. 그러다 보니 둘이 사는 것도 그리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고 평생 둘이서라도 연애를 하는 것처럼 꼭 붙어 살기로 다짐을 했어요. 아이 웃음소리는 없겠지만 둘이서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면서 자기 삶을 가지고 즐길 수 있는 현재에 감사해 하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저희는 마흔에 들어설 때까지 둘이서 살며 나름 재미나게 살았습니다. 바로 옆에 서로의 배우자가 있으니 외로움을 느낄 일이 없었고 각자 일을 하다 보니 바쁘기도 했었어요. 저는 직업상 집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사람이어서 1년 중 360일 정도는 집에 붙어 살았고 비록 프리랜서지만 한번 작업을 맡게 되면 거의 한 작업당 서너 달이 소요가 되는 일인지라 작업 몇 개만 맡아도 1년이 후딱 지나가 버리곤 했죠. 거의 1년이 내내 바쁜 프리랜서라고 보면 되었어요. 남편은 반대로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회사가 커서 그랬는지 야근이 평소에 많았고 그만큼 직원들끼리 회식도 많았던 터라 평일은 하루를 꽉 채워서 회사에서 보내던 사람이었고 주말이 되면 침대와 모라일체가 되어 쉬기에 전념했어요. 저도 어디 가서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는 뒤처지지 않았는데 제 남편은 제가 아는 회사 다니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바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답니다. 지금도 젊지만 그때는 둘 다 참 젊었고 늘 꿈이 있었고 또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이 있었기에 바쁜 것에 투정 한번 부리질 않고 오히려 감사해하며 살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부부간의 대화를 나눌 때에도 남편은 늘 자신의 직장에 불만이 없었어요. 다음 승진이 언제인지, 승진을 위해 뭘 해야 할지 자기가 먼저 고민을 하고 찾아서 하던 사람이었죠. 그랬기에 전 이 사람이 일을 그만둔다거나 일에 실증을 느낄 거란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보질 않은 채 남편을 보며 더 자극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제 일에 감사함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남편이 변했어요. 저보다 딱 2살이 많은 남편은 40이 되어서 갑자기 돌연 사표를 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말입니다. 상사와 딱히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승진도 밀리지 않고 척척 해왔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표를 냈다는 말만 툭 던지던 남편의 태도에 솔직히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껏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니까 원하면 언제든 이 사람이 일을 잠시 쉬고 새 출발을 계획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응원을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는 있었어요. 대기업은 잘리기도 쉽게 잘린다고 하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혼자 마음의 준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도저도 아니고 와이프인 저한테 어떠한 언지를 남기지도 않은 채 그냥 방금 사표 내고 왔어 하고 집에 들어오는 이 인간의 모습에 저는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어요. 욜로족이 되는 것이오. 이미 유행 다 지난 그 욜로족이 이제서야 되어보고 싶다며 자식도 없고 노후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멀쩡한 대기업을 그만뒀어요. 저희는 살고 있는 집이 자가도 아닌 전세이고요. 비록 대출금 갚을 건 없지만 자식이 없는 마당에 노후 준비는 어떻게든 저희 스스로 알아서 해야 했기에 착실히 돈을 모으고 집을 사야 했습니다. 남편과도 여러 번 대화를 나누며 집부터 사고 남은 돈들로 노후를 여유 있게 보내자며 열심히 계획도 세웠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말들을 다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건지 함께 세운 계획들을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았잖아요. 만약 저때 남편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으면 저희는 함께 몇 년 더 돈을 모아서 대출금을 받아서라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어찌저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졸지의 외벌이로 저 혼자 일을 하게 되며 남편의 욜로를 위한 유흥비 등으로 돈이 빠져나갈 일들이 급격히 많아졌고 결국 저희는 지금까지도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욜로를 외치며 일을 그만두고는 갑자기 모든 게 다 진부하게 느껴진다며 새로운 구직활동을 하는 것도 미루기만 한 채 거의 3년을 놀았어요. 다행히 대기업에서 맘먹고 이직하면 작은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갈 자리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업률이 높아지다 보니 남편 나이에 젊은 애들을 제치고 할 재취업이 쉽지만은 않았고 일단 본인 스스로도 의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보니 좋은 일자리를 다시 구한다는 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무턱대고 일을 그만두고 난 그 3년간 남편과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던 건 저뿐이었고 남편은 진정한 욜로로 살아가며 내일이 없는 논팽이 마냥 살았어요. 해가 중천이 되어 일어나는 건 기본이었고 일어나서 하는 일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TV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이었어요. 저를 데리고 가끔씩 동네 앞 개천으로 산책을 나가긴 했지만 그래봤자 자기 살찌기 싫어서 땀 흘리려고 하는 거라면서 말도 없이 혼자 미친 속도로 달려다니는 바람에 저와는 거의 따로 운동을 했죠. 그렇게 시켜먹는 배달 음식도 제가 일한다고 같은 집, 같은 공간에 있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혼자 1인분 음식을 시켜먹거나 좀 양이 많아 보이는 것이어도 자기 것이라며 딱 자기 팔 안에 움켜쥐고 먹는 것이 진짜 매정하고 인정머리 없는 놈 같아 보이더라고요. 옆에서 사람이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있으면 자연스레 배도 같이 고파오고 그러다 한 입 달라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지 혼자 다 먹지도 못할 거면서 뭐 그리 식탐이 많은지 그걸 그렇게 안 주대요? 일을 그만둔 것도 저하고 일말의 고민 상담도 없이 그냥 자기 맘대로였고 배달 음식 하나 겨우 시켜 먹는 것조차 지 거만 시켜 먹고 저는 안중에도 없는 남편의 쪼잔한 모습들이 백수로 지내며 계속 보이다 보니 처음으로 이 사람이 생판 남 같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와이프를 인생을 함께한 반려자이자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을 해주지도 않는 것 같고 그냥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내게 애정도 없고 관심도 없는 남편의 모습이 섭섭하고 가슴 아팠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아하니 이 사람이 제게 마음만 변심을 하면 언제든지 제 곁을 떠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아찔하기도 했어요. 우리 사이엔 관계를 묶어줄 만한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러다 곧 이혼을 하겠다 싶은 것이었죠. 제가 필요로 한 건 자식 없이도 함께 미래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인생의 반려자였지. 그냥 형식적인 법적 관계 속에서 한 집에 살며 없는 듯 대하며 사는 남자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몇 년의 욜로 생활을 고민 없이 즐기는가 싶더니 급기야 기껏 모아놨던 돈은 돈대로 쓰고 어디 친구 가게 오픈한다고 돈을 빌려줬다가 가게가 망해서 몽땅 돈을 잃고 아주 몇 번이나 더 꼴값을 떨었습니다. 용케도 저한테 돈을 빌려달란 소리를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곧 이론도 없는 거지가 될 것 같은 꼴로 어디서 계속해서 돈을 잃고 들어오더니 결국 본인이 직접 가게를 차려봐야겠다며 작은 전자담배 가게를 하나 차렸어요. 본인이 담배를 피는 흡연인도 아니고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그게 장사가 잘 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듣고 와서는 무턱대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차린 것이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저하고 상의를 하거나 고민을 나누는 과정은 전혀 없었고, 저 혼자 밖에서 자기 친구들과 얘기를 다 끝낸 후에 저한테는 통보하다시피 가게 계약을 걸던 당일에 말을 했습니다. 가게는 당연히 또 말아 드셨고요. 정작 본인이 담배 종류 외우는 것도 헐떡대는데 전자담배를 흡연자들에게 뭐 얼마나 잘 알아서 영업을 할 수 있었겠나요. 처음부터 애초에 망할 길이었던 것인데 정작 본인만 몰랐던 겁니다. 어쩌다 멀쩡한 회사 다니며 열심히 살았던 제 남편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싶어서 세월의 앞에서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하려는 그 모습이 백수 시절보다는 나아 보여서 제 딴에는 여전히 와이프라며 남편을 응원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예전의 당신 모습으로 되돌아와달라며 이 사람이 뭐라도 자극을 받아서 성실한 척이라도 하도록 북돋아줬죠. 하지만 제가 그럴수록 남편은 오히려 부담스럽다며 대화를 좀 나눠보다가도 중단을 하고 TV 소리를 크게 틀거나 무시하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자는 등 제겐 도저히 남편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한 행동들을 선보이며 절 비참하게 만들었어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늘 상처받는 법이라는 그 말이 참 유독 제 맘에 맴돌았달까요? 지금의 남편은 너무 싫은데 이 사람을 처음 사랑했고 또 멋있었던 과거의 남편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면서 전 언제라도 이 사람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라는 희망을 품어대며 남편에게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아니, 날 좀 봐달라고 애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짜증나게 지난 장마로 생겨났는지 곰팡이가 안방 침대 옆에 작은 화장대 옆에 꽃을 피워놨더군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도 많은 저희 부부에게는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한 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로 몸이 말라가며 면역력이 상해서 몸이 성취하는데 자다가 비스듬히 옆으로 고개만 돌려도 보이는 곰팡이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도배업체를 알아보는데 이 조그만 곰팡이 해결까지 하려니 가격도 비싸고 남편한테 하소연을 하면 어쩌냐고 하면 남편은 TV를 보다가 그냥 우리가 해야지 그럼 하면서 별 고민이 안 된다는 듯이 대충 넘겼어요. 그 말에 아주 진이 쭉 빠져서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던 중 그게 틀린 말은 아니더라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셀프 시공을 하는 사람도 많고 비용도 훨 절감이 되길래 저도 푼돈 아껴보겠다고 직접 낙색칠해서 곰팡이를 없애고 그냥 그 한쪽 벽의 벽지를 새로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다만 손이 많이 필요한 작업인데 저는 평일에 일을 해야 하니 주말에 후다닥 작업을 끝내도록 남편에게 제대로 부탁을 했어요. 재료 준비부터 다 내가 할 테니 벽지 도배할 때 옆에서 조금씩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가게 말아먹고 할 일이 딱히 없었던 남편은 당연히 주말에도 어디 안 가고 집에 있었을 거니까 충분히 저를 도와줄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자기 집인데 와이프 혼자 설마 도배를 하도록 내버려두진 않을 거라 생각해서 딱히 고민할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금요일이 되어 택배로 주문한 재료들을 다 모아놓고 다음날 오전 일찍부터 시공을 해보려 열심히 영상도 구경했고 팁도 알아봤는데요. 남편은 옆에서 천하태평하더라고요. 난 안 봐도 돼 하면서 본인이 잘한다는 듯이 말을 하는데 그게 또 믿음이 가서 저도 별말 안 했고요. 그런데 일이 시작되어 벽지를 뜯는 동안에 남편은 하나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느지막이 일어나서는 벽지 뜯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더니 소파에서 또 한참을 자다 일어나더라고요. 도배에서 벽지 뜯는 게 전체 일 중에 가장 힘든 작업이거든요. 막 벽지 불려서 긁어서든 손으로든 벽에 있는 걸 떼내야 해서 손도 많이 가는데 제가 죽는 소리를 내도 한번 와보질 않더라고요. 천만 다행히도 방 안에 있는 한쪽 벽만 해결하면 되는 거라 금방 끝나긴 했는데 진짜 속에서 조금씩 열이 받기 시작했어요. 혼자 락스칠해서 곰팡이까지 완전 제거를 해내고 이젠 벽지를 붙이려고 막 풀을 만들었어요. 시중에 파는 것으로 사서 물로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 비교적 작업은 간단했죠. 그런데 이 간단한 풀을 만들다가 순간 화가 났어요. 기껏 어렵고 힘든 작업 다 끝내놓고 이제 쉬운 일을 하는 중인데 밖에서 도와주겠다던 남편은 그제서야 슬금슬금 안방으로 와서는 절 도와주려고 옆에서 알짱거리더라고요. 뭐 할 거 없냐며 제가 풀어놓은 벽지를 막 구경하며 풀 바르는 걸 보더니 대충 그거 섞어서 바르고 붙이면 끝이네 하면서 도로 밖으로 나가던 남편.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 나가서 세웠어요.
도와준다고 하질 않았냐고 물어보니 남편이 그러더군요. 알아서 잘 하더만 하고 말이죠. 제가 알아서 잘한 게 아니라 옆에서 퍼들러 자니까 어쩔 수 없이 혼자 한 건데 남편은 그게 또 제가 혼자 잘하니까 아무것도 안 도와준 거라며 핑계를 댔어요. 코까지 골아가며 자는 게 미워도 남편이라고 재워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참 기운이 쏙 빠지는 게 더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 도로 방 안에 들어왔어요. 풀을 마저 섞으려는데 이번에 남편이 절 따라왔어요. 왜 말을 하다 말고 혼자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리냐며 너 대화하는 자세가 왜 그 모양이냐며 이번엔 제 태도가 기분이 나빴다며 화를 내더군요. 네, 괜히 지가 자고 있는 게 뻘쭘했으면서 제가 화를 내니 지 기분이 상해서 이유 없이 제 대화 태도를 들먹이며 화를 내는 것이었죠. 안 봐도 생각하는 게 뻔한 이 사람. 한참 안방에서 왜 표정이 그 모양이냐고 화를 내고 그만하라는데도 짜증을 부리는데 아휴 진짜 입을 확 닫아버리게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마지막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저 입을 꼬매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순간 결국 남편은 계속해서 저한테 짜증을 부리며 도배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옆에와 자기 기분을 상하게 했다고 화를 냈고 전 그만 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야 말았습니다. 섞어있던 풀이 담긴 통 하나를 들고 제자리에서 일어서자 순간 남편을 쫄아서 뒷걸음질을 쳤고 그 모습이 더 찌질해 보인 바람에 전 그 도배풀을 그대로 남편의 얼굴을 향해 명중시키듯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빨간 대야 안에 들어있던 도배풀은 남편의 얼굴에 찰흙처럼 떡하니 달라붙었고 그중 일부는 바닥에 툭툭 하고 떨어지는데 그 소리가 마치 소 한 마리가 똥을 싸는 듯 했어요. 진짜로 꾸덕한 도배풀이 입에 붙어 꿀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벌리지도 못하고 꾹 담은 남편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로 가득했죠. 우리가 지난 시절 살갑고 다정한 부부는 아니었다만 서로 싸움이 있어도 단 한 번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맞받아쳐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나요? 저도 그 생각 하나로 남편과 다툼을 피하기만 한 채 반격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거 해보니까 정말 속 시원하고 좋더군요. 즐겨서 얼굴에 묻어 제대로 씻겨나가지도 않은 그 풀을 남편은 조금씩 옷으로 닦아내더니 급기야 화장실로 뛰쳐갔습니다. 안에서 풀을 씻어내는지 뒤늦게야 탄식하며 이게 뭐냐고 죽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요, 혼자 외롭게 살다 죽더라도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제 일이 남편보다 수입도 좋고 일도 끊기지 않고 있고 이대로 딱 전세든 월세든 혼자 살 집 구해놓고 편하게 사는 게 남편과 둘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싶었죠. 그날 그 결심으로 월요일이 되자마자 전 남편에게 줄 이혼 서류를 작성했고 남편이 그간 제게 했던 것처럼 저도 말 한마디 없이 쓱 이혼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뒤늦게야 저의 존재에 대한 중요성을 느낀 건지 이혼을 못한다고 자기가 잘못했다며 죽어라 빌었고요. 일주일 정도 된 일인데 지금까지 저는 이혼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고 남편은 옆에서 싹싹 비는 중이랍니다. 남편은 제 마음 돌리겠다고 안 하던 살림도 막고 잠은커녕 밖에 나가 일자리 구해보겠다고 싸돌아다니는 중인데 괜히 달라진 것 같아 짧은 기간이지만 보기는 좋더라고요. 이대로 좀 더 이혼하겠다고 완강히 고집부려 남편의 태도를 바꿔놔야 할지 아니면 진짜 이혼하고 혼자 살아볼지 확실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왜인지 이대로 남편이 절 더 이상 우습게 보고 평생 지 옆에 있을 여자로 당연시하게 여기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하나는 제대로 얻은 기분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